제 남편 김철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평생을 성실 하나로 버텨온 사람이지요. 젊은 시절엔 건설 현장에서, 나이가 들어서는 택시 운전대를 잡으며 우리 집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남들은 60 넘으면 쉬엄쉬엄 하라고들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순자야, 우리 딸 시집 갈 때 미천은 좀 보태줘야지.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되지 뭐. 남편은 매일 밤 낡은 택시 운전대를 잡으며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는 야간 운행을 자처했습니다. 30년 무사고, 남편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훈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그 지옥 같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새벽 1시경 유흥가 근처에서 한 젊은 여성이 남편의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세련된 옷차림의 여성이었죠. 그녀는 특이하게도 뒷좌석이 아닌 조수석, 그러니까 남편의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그저 술이 좀 취해서 길 안내를 편하게 하려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남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악마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저씨, 저기 목적지 거의 다 왔거든요. 근데 블랙박스 좀 잠시 꺼주시면 안 돼요? 여자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하다 못해 묘한 콧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블박은 왜 꺼요? 사고 나면 큰일 나는데. 남편이 단호하게 거절하자 여자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자신의 치마를 걷어 올리며 남편의 허벅지 쪽으로 몸을 밀착해 왔습니다. 아저씨, 나 다리 예쁘죠? 이거 한번 만져보실래요? 블박만 꺼주면 제가 더 기분 좋게 해드릴 수 있는데. 60대인 제 남편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딸 자식 같은 여자애가 뱉는 추잡한 말들에 남편은 핸들을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남편의 오른손을 잡아 끌어 자신의 허벅지 사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30년 무사고의 평화가 깨지고 남편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남편은 급히 차를 갓길에 세우고 여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내려. 남편의 호통에 여자는 오히려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누르더니 방금 전에 간드러지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아저씨, 지금 내 몸 만졌지? 내 다리에 아저씨 지문 다 묻었어. 내가 지금 경찰에 신고하면 아저씨는 그냥 변태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남편은 기가 막혔습니다. 당신이 내 손을 잡아 끌었잖아. 블랙박스에 다 찍혔어. 남편이 블박을 가리키자 여자는 비웃듯이 대답했습니다. 블박? 아저씨가 만지자마자 내가 가렸는데? 그리고 경찰이 누구 말을 믿어줄 것 같아. 성희롱 당했다고 울부짖는 젊은 여자? 아니면 으슥한 밤에 손님 몸 만진 늙은 택시기사? 여자는 치밀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녹취를 하고 있었고 교묘하게 자신이 유리한 상황만 연출했습니다. 여자는 당장 현장에서 5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이거 소문나면 아저씨 개인 택시 면허 취소되는 거 알지? 조용히 끝내고 싶으면 돈 가져와. 안 그러면 나 지금 당장 여기서 옷 찢고 경찰 부를 거야. 남편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평생을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성범죄자라는 낙인은 죽음보다 더한 공포였습니다. 남편은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고 여자는 그 모습을 즐기기라도 하듯 여유롭게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몰랐습니다. 이 여자가 이런 수법으로 이미 여러 기사님을 등쳐먹은 전과가 있는 업계에서는 유명한 꽃뱀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밤 남편은 넋이 나간 몰골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식음 전폐하고 방 안에만 박혀있는 남편을 보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말 좀 해봐. 끈질긴 물음 끝에 남편은 울음을 터뜨리며 그날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순자야, 나 이제 어떡하냐? 나 성추행범으로 잡혀가면 우리 딸은 어떡해? 나 정말 죽고 싶다. 남편의 고백을 들은 제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데 길바닥에 떨어진 돈 10,000원도 주인을 찾아주려 경찰서로 달려가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젊은 년이 돈독이 올라 성범죄자로 몰아쓰다니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여자가 실제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오자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벌써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씨 알지? 택시기사. 이번에 젊은 아가씨 건드려서 경찰서 들락거린다며 겉으로는 성실한 척하더니 속은 알 수가 없네. 평생 쌓아 올린 남편의 평판이
단 며칠 만에 쓰레기통에 처박혔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남편은 내가 지킨다. 저 사악한 연이판 함정에 우리 가족을 그대로 빠뜨리게 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며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자입니다. 미친년한테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말을 저는 증명해 보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날로 남편의 블랙박스 칩을 들고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여자가 가려서 안 보일 거라고 포기했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소리로라도 남는 법이니까요. 경찰서 조사실의 공기는 차갑다 못해 날카로웠습니다. 제 남편 철수 씨는 평생 경찰서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딱딱한 의자에 앉아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맞은편에는 그날의 악마, 그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죠. 그녀의 이름은 이민지, 31살이었습니다. 그녀는 경찰 앞에서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를 입은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흑흑. 형사님, 제가 그 밤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길도 잘 모르는 곳에서 택시기사 아저씨가 갑자기 블랙박스를 끄더니 제 다리를 막 만졌단 말이에요. 제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저 지금도 손이 떨려서 잠을 못 자요. 미연이, 아니 이민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가련하게 어깨를 떨었습니다. 그 모습만 보면 영락없이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형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김철수 씨, 피해자는 이렇게 진술하는데 본인은 계속 부인하시는 겁니까?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봤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화면이 가려져 있더군요. 왜 가리신 거죠? 남편은 억울함에 목이 메어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형사님, 제가 가린 게 아니라 저 여자가 손을 뻗어서 가린 겁니다. 제가 블랙박스 끄라는 요구를 안 들어주니까 갑자기 제 손을 잡아 끌어서 아저씨, 어디서 거짓말을 하세요? 제가 미쳤다고 아저씨 손을 제 다리에 갖다 대요? 우리 아빠뻘인데 정말 징그럽게 왜 이러세요? 민지의 표독스러운 외침에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빠뻘이라는 단어가 남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평생 자식들을 위해 밤잠 안 자고 운전대만 잡은 죄밖에 없는데 저 젊은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프레임에 갇혀 꼼짝달싹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사실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습니다. 전연의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감정보다 증거가 우선인 곳이니까요. 저는 남편의 눈물을 닦아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민지야, 네가 흘리는 그 가짜 눈물이 나중에 네 피눈물이 되게 해줄게.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시장 바닥에서 30년 버틴 박순자야. 경찰은 블랙박스 화면이 가려졌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불리한 쪽으로 수사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여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면 남자는 증거가 없어도 범죄자가 되기 십상이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억울하게 수건을 뒤집어 쓰고 포돌이 앞에 서는 꼴은 죽어도 못 봅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국내 최고의 디지털 포렌식 및 음향 복원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화면은 가려졌어도 소리는 남아있을 거예요. 저 여자가 제 남편을 협박하고 유혹했던 그 목소리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전문가는 칩을 받아들고 고글을 썼습니다. 수시간이 흐르고 전문가의 작업실 스피커에서 치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그날 밤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길 안내를 하는 평범한 대화였죠. 그러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진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복원된 음성. 아저씨, 불박 좀 꺼봐요. 나 다리 진짜 예쁜데 한번 만져볼래요? 안 돼, 학생. 왜 이래? 손 치워. 에이, 아저씨도 좋으면서. 이거 봐요. 내 허벅지 진짜 보들보들한데. 자, 여기 만져봐요. 괜찮아. 불박 껐잖아.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민지의 간드러지는 목소리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당황한 숨소리와 여자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결정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차를 세우자마자 민지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표독스럽게 변했습니다. 야, 아저씨, 방금 내 다리에 지문 묻은 거 알지? 500만 원 내놔. 안 그러면 나 지금 당장 경찰서 가서 아저씨가 블랙박스 끄고 나 강간하려 했다고 신고할 거야. 아저씨 인생 종치고 싶어?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우리 불쌍한 남편. 저 어린 년한테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가족들 걱정에 말 한마디 못하고 끙끙 앓았을 걸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저는 복원된 음성 파일을 USB에 담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아니, 이제 지옥행 열차의 티켓은 민지, 내 손에 쥐어졌다. 내가 그 열차 문을 아주 꽉 닫아줄게. 음성 파일을 손에 넣은 저는 즉시 민지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이 아는 인맥을 총동원했죠. 알고 보니 이민지, 이 여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택시기사나 대리기사들을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낸 전력이 있는 전문 꽃뱀이었습니다. 피해 기사님들 중에는 가정이 파탄 나거나 개인 택시 면허를 팔고 잠적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사회의 약자인 노년층 기사들만 골라 범죄를 저지르는 악질 중에 악질이었던 거죠.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오는 건 그 소름 끼치는 민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아줌마 김철수 아저씨 부인이시죠? 제가 지금 합의해 줄까 말까 고민 중인데 오늘 안으로 500만 원 입금 안 하면 바로 엄벌 탄원서 제출할 거예요. 남편 감옥 가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빨리 결정하시죠. 민지는 남편이 겁에 질려 있을 거라 확신하고 저를 압박해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그녀의 모든 패를 읽고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차분하게 하지만 아주 서늘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지야, 500만 원? 그 돈이 그렇게 갖고 싶니? 그래, 줄게. 대신 네가 뜯어먹은 다른 기사님들 합의금까지 다 합쳐서 한꺼번에 줄 테니까 기대하고 있어라. 뭐? 아줌마 미쳤어요? 어디서 큰 소리야? 당신 남편 지금 성범죄자야. 성범죄자? 글쎄다. 경찰서 가서 누가 진짜 범죄자인지 확인해 보는 게 어떠니? 아 참, 너 블랙박스 끄면 다 되는 줄 알았지?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단다. 네가 내 남편 허벅지 만져달라고 콧소리 내던 그 더러운 목소리 내가 아주 깨끗하게 복원해 놨거든.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비릿하게 웃으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제가 진짜 아내다, 이년아. 내 남편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매운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지금부터 변호사 알아봐라. 아, 돈이 없어서 국선 써야 하나? 저는 전화를 끊고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제 손에는 며느리, 아니 민지를 파멸시킬 결정적인 증거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사이다가 터질 시간입니다. 경찰서 조사실의 분위기는 제가 다시 들어선 순간부터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으로 형사에게 매달리고 있었죠. 형사님, 저 아줌마가 저 협박해요. 무서워 죽겠어요. 그녀의 가증스러운 연기에 형사가 나를 제지하려던 찰나 나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형사님, 긴 말 안 할게요.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이민지 씨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날 밤에 진실이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요. 조사실의 스피커를 통해 복원된 음성 파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지지직거리는 소음만 들리는 듯 하더니 곧이어 민지의 그 징그러운 콧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저씨, 불박 좀 꺼봐요. 나 다리 진짜 예쁜데 한번 만져볼래요? 자, 여기 만져봐요. 괜찮아. 불박 껐잖아. 조용하던 조사실은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민지의 얼굴은 핏기가 싹 가시다 못해 푸르스름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제 눈에 똑똑히 보였습니다. 음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거부하자마자 돌변하는 민지의 표독스러운 목소리. 야, 아저씨. 방금 내 다리에 지문 묻은 거 알지? 500만 원 내놔. 경찰이 누구 말을 믿어줄 것 같아? 성희롱당했다고 울부짖는 젊은 여자? 아니면 늙은 택시기사? 녹음이 끝나자 형사는 고개를 들어 민지를 무섭게 노려봤습니다. 민지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더듬거렸습니다. 이거 조작이에요. 저 아줌마가 가짜로 만든 거라고요. 나는 민지에게 다가가 그녀의 귓가에 놨고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민지야, 조작인지 아닌지는 국과수에서 판명해 주겠지. 근데 어쩌니 너한테 당했던 다른 기사님들도 지금 경찰서 문 앞에 와 계시거든. 네가 한 짓들 이제 하나도 빠짐없이 세상 밖으로 나올 거야. 민지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듯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걷지도 못한다던 여자가 멀쩡하게 서서 뒷걸음질 치는 꼴이라니. 형사는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이민지 씨, 심신미약의 하반신 마비라고요? 지금 당장 무고죄와 공갈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찰칵 소리. 그 소리가 제게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조사실을 나온 저는 곧바로 제가 미리 연락해둔 다른 피해 기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민지의 소식을 듣고 생업도 전폐한 채 달려오셨죠. 한 분은 민지 때문에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 이혼까지 당하셨고 또 한 분은 개인 택시 면허를 팔고 막노동을 하며 빚을 갚고 계셨습니다.
우리 남편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회의 약자인 노년층 가장들을 짓밟고 호의호식해온 악마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유명 유튜브 채널과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블랙박스 음성 원본과 민지의 상습적인 범행 수법이 담긴 자료들을 깡그리 넘겼죠. 불 끄고 만져달라는 여성 승객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대한민국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조회수는 수백만을 기록했고 댓글창에는 민지를 향한 분노와 남편을 향한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민지의 신상은 순식간에 털렸고 그녀가 과거에 저질렀던 온갖 추잡한 행각들이 만천에 드러났습니다. 민지의 가족들은 제게 전화를 걸어와 무릎 꿇고 빌겠다며 합의를 구걸했습니다. 우리 민지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합의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리다고요? 30 넘은 여자가 우리 아빠뻘 되는 노인네 인생을 망치려 했는데 그게 어리다는 핑계로 되나요? 합의금? 그 더러운 돈 필요 없으니까 당신 딸 감옥에서 썩는 꼴이나 똑똑히 지켜보세요. 저는 단순히 우리 남편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해 기사님들과 연대하여 민지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한꺼번에 진행했습니다. 그녀가 가로챈 돈, 그녀가 망가뜨린 가정의 눈물값까지 단 1원도 남기지 않고 다 받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지만 저는 법을 몽둥이 삼아 저 악녀의 뼈마디를 하나하나 분질러 주기로 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30년 버틴 박순자의 오기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마침내 법정 판결이 내려지던 날, 판사님은 이민지에게 무고죄 및 상습 공갈 협박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무고죄로는 이례적으로 무거운 형량이었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인 고령의 운수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정을 끌려나가는 민지는 제 눈을 마주치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순자, 너 내가 나가면 죽여버릴 거야.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4년 뒤에 보자. 그때도 네가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지. 아, 참고로 내 영치금까지 압류해놨으니까 밥이나 굶지 말고 잘 살아라. 남편 철수 씨는 그제야 억눌러 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경찰서에서 성범죄 피의자라고 적힌 서류를 받을 때마다 죽고 싶다던 남편. 이제는 다시 당당한 대한민국 가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개인 택시 면허 취소 위기도 사라졌고 경찰청에서는 오히려 남편의 용기 있는 제보 덕분에 상습범을 잡았다며 감사장까지 수여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다시 남편을 청렴한 김씨라 부르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단출하지만 따뜻한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남편은 제 거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나 당신 없었으면 정말 죽었을 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남편의 손을 같이 맞잡으며 밝게 웃었습니다. 여보, 이제 밤에 운전할 때 겁먹지 마. 당신 뒤엔 내가 있잖아. 남편의 택시엔 이제 제가 선물한 최신식 4채널 블랙박스와 녹음 장비가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블랙박스 화면 위에는 제가 쓴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험하고 남의 눈물로 배를 채우려는 악마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을 때 평범한 아내가 얼마나 무서운 복수의 화신이 되는지를 말입니다. 제가 진짜 아내로서 내 남편의 명예와 우리 가족의 평화를 지켜냈습니다. 이제 우리 철수 씨는 다시 즐겁게 운전대를 잡습니다. 우리 인생의 블랙박스는 이제부터 진짜 행복한 장면들만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연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